88 꿈나무 국가대표 농담 아닙니다. 태권도. 다리 한번 올려볼까요? 나온 김에. 자, 갑니다.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태권도 하셨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촬영하고 있나? 아, 큰일 났네.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종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드린 겁니다. 자, 12는 싸움하는 게 아니라 했죠. 예, 비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료를 줄 때도 아까 비료 주는 방법 나눠서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료를 주실 때도 고를 파놓고 고래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 주실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떠냐 하면, 제가 과수라 하면 가지가 이만큼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뿌리도 이만큼 가지 옆에까지 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기 나무 있다고 여기다 딱 주시는 분 계세요. 하나도 못 먹습니다. 다시 뿌리가 일로 옵니다, 먹으러. 예, 그래서 가지가 나간 만큼 뿌리도 나가 있다. 그러면 가지가 한 2m 나갔으면 둘레를 2m 좀 파야 되겠죠. 근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충 그냥 부어놓고 가버리죠. 그러면 이용 효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전면적으로 고르게 살포를 하십니다. 하시고 쟁기나 로타리를 칩니다. 치면은 전청에 고르게 섞여야겠죠. 요것을 이제 전청에 시비한다, 비료한다 해서 말씀하세요. 전청 시비. 예. 전청 시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표청에 시비하는 것은 뭐라 하면 됩니까? 표청 시비. 그러면 땅 속에 깊게 시비하는 것은 심청 시비. 자, 요 개념 용어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뿌리가 얕게 분포한다면은 얕을 천자를 쓰면 정건성이라고, 뿌리가 알팔파처럼 깊게 내리면 심자를 써서 심건성 이렇게 말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타기 했고, 파종했고, 그 다음 복토오지 했고, 진압하고 했습니다. 자, 진압, 요거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진압은 왜 하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묻어주면 되는데, 요게 약간 다져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얇게 묻혔을 때. 이런 경우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겠다 싶을 때 설이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그것은 체인 있지 않습니까? 체인으로 이렇게 달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롤러 아주 직경이 한 8cm, 7cm 되는 걸로 살짝 눌러주는 것.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진압하면은 뭐합니까? 전부 옛날에 테니스 코트 이 땀하는 거, 세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거든요. 너무 크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살 밟아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있습니다. 만약에 치유농업사를 자격증을 따시고, 또는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 받으시면 이제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보리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리는 관상용으로 많이 심으세요. 근데 보리를 심는데 아까 함양 계신다 했죠? 춥습니다. 추우면은 겨울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리가 오죠. 서리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얼죠. 오니까 얘가 뿌리하고, 자, 얼면은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자연의 이치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드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물은 거꾸로입니다. 팽창합니다. 10%.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뭐 넣습니까? 엔진에 뭐 넣습니까? 부동에 넣죠. 얼지 말라고. 그러면 액체가 기초로 되면 부피가 10% 늘어나니까 터져버립니다. 그 압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저기 물통 있지 않습니까? 물통에 물을 가득 넣고 뚜껑을 딱 닫아 놓고 냉동실에 한번 넣어 놓고 그 다음날 되면 난리가 나버리죠.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평창성이 있기 때문에 견디죠. 그러면 만약에 유리병에 넣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물을 하니까 보리를 심었다, 밀을 심었다. 그러면 가을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요게 잎이 5개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아 줘야 됩니다. 예, 보리밟기, 진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많이 했습니다. 옆에 짝꿍하고 쭉 줄 서가지고 제가 자꾸 다니니까 우리 촬영하는 힘들죠, 그죠? 사진을 잘 못 찍네요. 자, 그게 이제 진압입니다. 진압. 관수는 이제 물 주는 거죠. 예, 물 주는 거는 뭐냐 하면, 자, 물을 주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물을 주면 되겠습니까? 촉촉하게 지금 어떻게 주느냐고, 어떻게 방법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뿌리. 자, 그러면 물 주는 방법이 땅 속으로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땅 위로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냥 표면으로. 그 다음 하늘에서 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하늘에서 주는 방법은 비하고, 그 다음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주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요것은 위에서 주로 살수라고 합니다. 살수 관수고, 우리 강감천 장군,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 대첩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고랑을 통해서 쫙 주는 것을 고랑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고랑관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땅 속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토양 속으로 주는 겁니다. 암거 배수는 들어보셨죠? 암거 배수 처음 들으십니까? 자, 암거란 뭐냐 하면은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거 배수하면 물을 빼는 거고, 암거 관수하면 땅에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거하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중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중 땅 속에 관계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의 이용 효율 측면에서 볼 때 여기 관계로, 그죠? 관계로를 통해서 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중으로 주는 거하고 어느 게 효율이 높을 것 같습니까? 지중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지중에 정확하게 뿌리 근처에서 주면 아주 좋겠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예 작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살수. 원예 작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쫙 뿌리 근처에 깝니다. 예, 깔고 여기서 펌핑하면은 전체가 쫙 한 번에 다 이제 관수가 됩니다. 물을 주죠. 이때 이제 필요한 거는 뭡니까? 주로 이제 농약이 필요하다, 비료가 필요하다 하면 함께 이제 시비를 하는 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 양액 재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비닐을 지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실내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잡초 방제를 위해서 거의 다 비닐을 덮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래서 고랑 관계를 옛날에는 고랑을 파고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데 고랑 관계를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고랑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물 여기서 주면은 저까지 가지 않습니까? 단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물 소비량이 많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토사 유출. 예, 그럴 수도 있죠. 흙이 설려갈 수 있죠, 세면. 예?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작물 재배할 때 우리가 농약을 적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 발생이 줄여야 안 됩니다. 여기 만약에 병이 있었다 하면 물 따라가서 병이 어디 갑니까? 전체 감염돼 버립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외우는 건 나중에 문제를 내서 답안을 이제 풀어보시면서
적어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관수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소금. 소금은 너무 많이 심겨져 있어서 뽑아주는 겁니다. 그죠? 예, 소금 작업입니다. 그 다음 육면은 다 어제 설명드렸죠. 종자를 직접 본론이나 아니면 본답에 파종을 하지 않고, 그죠? 상자라든지 이런데 조그만 데 파종을 밀식을 했다가 옮겨 심기 위해서 하는 것. 요걸 육묘라고 합니다. 모를 기르는 것. 우리가 유아하지 않습니까? 처럼 모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묘의 종류에는 온상에서 하는 거, 그 다음 접목을 하기 위한 거, 양액, 공정, 요 프로그램 있죠? 예. 요즘 이런 게 이제 원예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꼭 아셔야 됩니다. 요 4개는. 자, 요거 이제 그 주관식으로 출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올 게 뭐냐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로서는 이게 종자기사 하면은 이 공정육묘가 나옵니다. 예. 종자기사에서는 주로 산업용으로. 자, 공정육묘는 규격화된 자재와 집약재 관리를 통해 육묘 비용을 줄이고 모종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최근 많이 이용되며 플러그 육묘라고도 불린다. 공정육묘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식물 공장의 개념을 적용하여 육묘를 분업하고 정문화한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묘할 때 상토 들어보셨죠? 예, 상토가 갖춰야 될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상토는 모종을 이렇게 밀식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파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절단 나버립니다. 그 비싼 종자들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병에 안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충실함. 병에 걸리지 않는, 병에 감염되지 않은 충실한, 요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 육묘할 때 상토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토가 저기 어디 쓰레기 뭐 많이 버리는데 이상한 거 가져와서 상토로 쓰다가는 절단 나버립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상토는 또 다루기 쉬워야 되겠죠.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 그래서 요즘 나온 게 경량상토라는 거예요. 경량상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뿌리가 잘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점토다, 모래다, 아니면은 양토다. 이게 토양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토양학 강의 다음에 할 겁니다. 우리 아주 대단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거 사시니까, 예? 압니까? 아니 그렇게 안 돼. 소송하는 교수님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한대요. 서울 말씀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들으시고 이게 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갖춰야 될 요건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옮겨 심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밀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 유아하듯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토에서는 굳이 양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추가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히려 아까 김치 담듯이 비료를 거기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애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립니다. 배추를 심었다, 뭘 심었습니다. 그죠? 근데 잎이 좀 거시기 하다, 별로다 해서 좀 멋있게 하겠다 해서 비료를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쫙 뿌리죠? 그죠?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는 좀 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뭐 비료 주면은 뭐 잎이 뭐 하고 잘 크고 해서 이제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호미를 가져가서 비료를 펑펑
펑. 한 3일 되니까 배추가 말라가고 뭐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어찌 된 일이고 하죠. 예,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량 시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마이크라고 한 번에 많이 주시다면 큰일 납니다. 소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실 때는 땅 속에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정량을 나누어서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묘할 때, 모를 기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자, 경량혼합상토, 이 말이 아까 경량상토란 얘기입니다. 가벼운 상토. 다루기 쉬우게 되니까. 자,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무균밀 재료로는 폴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지올라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육묘 관리에서는 육묘상의 관리 절차는 먼저 파종을 하고 비료하고 온도 조절하고 관수, 그 다음에 제초제 및 속기, 병충해 방제 및 경화 순으로 관리된다. 자, 요 용어에서 경화 아십니까? 경화는 단단하게 한답니다. 단단하게. 자, 경화가 영어로 하면 하드닝이라고 하는데 딱딱하게 하는데 어떻게 딱딱하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경화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답변하셔야 됩니다. 1번, 햇빛을 강하게 비춘다. 2번, 지금 경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틀린 거 찾아내는 겁니다. 2번, 온도를 높인다. 3번, 비료를 많이 준다. 예, 찾아보십시오. 틀린 거. 1번. 예? 단단하다는 거는 튼튼하단 말이에요. 튼튼하게. 그렇죠. 비료를 줘야지. 햇빛을 많이 받든지. 예? 1번. 1번 뭐라 했는데 제가? 햇빛. 햇빛을 강하게 줘야 강하게 자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물 주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강하게 익하면 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틀린 거 하고 하실 때는 그러니까 강하게라기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적정하게 냅니다. 단단하게, 튼튼하게라고 해서 네, 빨리 경화가 문제가 됩니다. 튼튼하게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웃자라겠죠. 네. 연약하게 자랍니다. 비료 많이 주면 적당하게. 웃자라겠죠. 예. 그럼 그늘을 많이 찌게 하면 웃자라겠죠. 그래서 햇볕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그늘이죠. 그럼 4번에 그늘이 이제 섰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넘어간 겁니다. 1번입니다. 그죠? 딱딱하게 한다. 온도를 약간 낮추는 것이 더 강하게 자랍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개 더 할까요? 그냥 갑니다. 아니요 했습니다. 자, 이 식은 묘상에서 우리 이제 오늘 실습하셨죠? 묘상에서 키운 모를 본포로 옮기는 거. 이것을 이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또 정식 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로 옮겨 심는 거 있습니다. 뿌리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한 며칠 동안 이것을 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식 시기는 언제 하느냐?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식 시기로 갑니다. 지금 토양 그리고 작물, 기상 조건, 육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한다. 통상적으로 단연생 목본 식물은 과수나 수목 이런 애들은 사기 움트기 전에 이른 봄 또는 낙엽이 진 가을에 이식하는 것이 활착이 잘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일반 작물과 채소는 육묘의 크기, 목 크기와 파종 시기를 고려해서 이식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파종 시기가 콩보다는 채소류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 실습했습니까? 민트 하셨습니까? 네. 삽목했습니까? 삽목 배우시는 그러면은 이제 이식을 하는데 여기 이제 묘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식 하는데 이제 자 질문 갑니다. 키가 크다. 키가 큰 경우 육묘한 묘가 키가 큰 경우는 넓게 심어야 됩니까? 좁게 심어야 됩니까? 넓게 심어야 돼요. 키가 작은 거는
작물이 왜냐면 잎이 작아도 잎이 좁게. 이제 질문이 이제 방금 정확한 예리한 지적을 하시는데 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잎이. 예, 분을수하고 잎입니다. 잎. 네. 그러니까 소위 부피가 얼마나 크냐 이거 부피가 크면 클수록 좁게 심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까? 그렇죠. 넓게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토양이 비옥하면은 토양에 비료 성분이 많으면 넓게 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료 성분을 먹고 많이 큽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빨리 심을 경우에는 토기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적게 하겠습니까? 네. 빨리 심으면. 빨리 심으면 좁게 심으면 많이 해야 되니까. 빨리 심을 때는 넓게 심으셔야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이해가 아직 안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작물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영양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양생장. 애가 부피가 크고 키가 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빨리 심으면 길죠. 그죠? 늦게 심으면 짧죠. 그러니까 콩을 예를 들면 콩을 6월 1일 심는 거하고 7월 1일 심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심을 애는 벌써 가지치고 할 시기가 많죠. 근데 7월 1일 심은 애는 어떻습니까? 얘는 8월 달에 벌써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건 뭐 애 낳는 계획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포기당 꽃들이 수가 적죠. 꽃도 적게 피겠죠. 그래서 소물게, 다른 말로 밀식을 하시고, 빨리 심는 것은 넓게, 드물게, 여기서 보이는 말로 소식을 하시고, 예. 그래서 소식과 밀식이 반대입니다. 그럼 비료 성분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양분이 많으니까 많이 자랄 수 있으니까 넓게 심는다. 소식하시고, 비료 성분이 아주 없다, 메마른 땅이다 하면은 좁게 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끼 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나 잎이 적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이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요것하고 이식 시기 하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조식이란 게 있고, 이게 이제 줄조자죠. 아까 했죠. 그죠? 점식은 점파고, 혈식도 했는데 조금 이제 용어가 다릅니다. 그루 사이를 나무 같은 경우 띄워서 구덩이를 파고 이식한다. 이걸 혈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호박에 많이 쓰시죠. 호박 구덩이 판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애들. 그 다음 수박도 그렇고, 그 다음 난식이라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짓는 방식에서 그냥 지멋대로 심는 겁니다. 저기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면은 과거에는 그냥 못 심는데 줄 안 됐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면서 줄만 하나 딱 꺼도 수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콩을 심어놨거나 뭐 다른 작물을 심어놨는데 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게 그냥 모종 그냥 대충 심어 놓으면 됩니다. 예, 비 오는 날이든 비 오기 전이든 그래 놓으시면은 들깨가 잘 자라죠. 가을에 이제 베어서 뭐 합니까? 기름 짜고 이렇게 하십니다. 기름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 어떤 기름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예,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이 기름 중에 최고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다는 말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소기름 구우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실온에서 굳어지죠. 그거는 포화 지방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 있지 않습니까? 촌농이 어떻습니까? 굳어지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참기름, 들기름 해서 실온에 보관하면은 굳어집니까? 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거의가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촛농이 있는데 촛농에다가 공기를 넣으려고 하면 공기가 잘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금하고 꽉 차 있다,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식물성 기름은 어떻습니까? 그냥 액체잖아요. 액체는 흔들면 기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기가. 예. 그런 경우에는 산소하고 결합을 잘합니다.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부패가 됩니다. 그걸 일명 산패라고 합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거는 또 다음에 얘기하고. 요걸 아시고 그럼 보관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햇빛을 안 보게 이렇게 놨습니다. 냉암소에 보관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차가운데 햇빛 안 보는데 그리고 가능하면은 진공으로 소포장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들기름 뚜껑은 그 뭡니까? 샴페인 있죠. 샴페인 호리병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 참기름 위에 하면은 산패가 안 된다 하는데 그럼 섞여갖고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는 아주 가늘게 하면은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냉암소가 기본이고 진공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그러면은 과학을 이제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겠죠. 어떻게 하면은 산소를 제거하느냐. 탈기제가 있습니다. 탈기제. 우리가 흡습제 들어보셨죠? 흡습제는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것처럼 안에 있는 공기를 흡수로 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탈기제입니다. 탈기제. 탈기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쓰이겠습니까? 대량으로 하는데 술부터 시작해서 기름 다양하게 쓰입니다. 요거 실리카 기름처럼 하나에 뭐 10원, 뭐 7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그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좀 비싸지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가겠습니다. 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쌀이죠. 근데 쌀이 왜 부패가 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쌀에는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아니고 뭡니까? 불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냉암소에 보관해야 되겠죠. 근데 쌀을 무슨 냉암소에 보관했냐 이런 또 생각이 드시죠? 머리 아프죠? 그 한 번에 20kg 그냥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진공포장.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정조 상태, 껍질 있는 상태로 하셔서 갓 지은 쌀로 드셔야 됩니다. 절대 소포장하시고 진공기가 없으시면 뭘 이용하시면 됩니까? 청소기는 청소기. 지퍼백 있으시죠? 지퍼백에 500g이나 1kg씩 딱딱 담으시고 쫙 빼내고 예.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공간이 있으시면 거기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일식 방법은 예,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자, 이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식을 하실 때 뭐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육묘 상자가 있으면 상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논이라든지 밭에 이렇게 밀식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주로 호미를 쓰시죠. 그 호미로 퍽퍽 쫓습니다. 그죠? 갱이로 막 퍽퍽 쫓습니다. 그죠? 쫓으면 예, 뿌리에 상처가 납니다. 그걸 이제 뿌리가 잘리는 것을 단근이라고 합니다. 단근이 되면 예,
병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근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이 아니고 단입니다. 단.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중요하죠. 당근이 안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토 준비는 우리가 이제 이식할 장소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시집을 오죠. 뭐가? 육매한 게 이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럼 시집 오는데 시집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로 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 시집 와서 잘 자라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땅이 고르게 착 우선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비료 성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잘 먹고 자라도록. 예. 초기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초기에 무슨 말이냐면 옮겨 심었지 않습니까? 네. 옮겨 심었는데 얘가 뿌리가 지금 수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좀 담궈놔야죠. 예, 물에 담그고 심어도 되고 아니면 심고 나서 심은 자리에 물을 줍니다. 근데 대충 철저히 주시면 되겠죠. 안 되죠. 잘. 철저히는 많은데 대충은 아닙니다. 흠뻑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러거든요. 그냥 막 물조리 그거 뭡니까 물 나오는 호수 들고 쭉 그냥 지나가고 다 했다 큰일 했다 하시죠. 한 3일 지나면 다 말라 죽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에 콕 이렇게 이제 파서 심은 것 같으면 여기에 물이 쫙 아래까지 내려갈 정도로 줘야 됩니다. 그냥 뿌리가 수분하고 결합 바인딩이 될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니까 살짝 눌러야 됩니다. 안 누르고 그냥 심었다 하고 그냥 툭툭툭 낳고 놔둬버리면은 뿌리하고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수분 증발 다 돼버리고 나중에 다 말라 죽고 없습니다. 다행히 심고 나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관계없지만 요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딱 밀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얼마나 주느냐 하는 거는 작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자, 이제 비료의 종류인데, 이건 아마 토양학에서 할 것 같은데, 작물을 심기 전에 주는 비료를 밑거름이라 하고, 심고 나서 주는 거름을 웃거름. 다른 말로 하면은, 밑거름을 기비라고도 합니다. 기비. 그리고 심고 나서 주는 것을 더해서 준다 해서, 더할 추자를 추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 세우기, 묶어주기. 지주 세우기는 뭐냐면, 자, 이제 작물을 심어놨는데 태풍이 온답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주렁주렁 토마토인데 많이 달렸습니다. 그냥 두다가는 쓰러지겠습니다. 그러면 나무라든지 쇠라든지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딱 묶어 놓는 겁니다. 쓰러지지 못하게. 요걸 지주 세우기입니다. 지주대, 요걸 지주대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지주대, 줄하고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바인더 끈입니다. 줄은 주로.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잡초 방제는 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멀칭도 설명 다 드렸죠? 자, 배토 어제 다 했습니다. 그죠? 중경 배토 하면서 로타리 치면서 잡초 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죠? 예. 그 다음 이제 생육 조절에 관한 부분은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자, 요런 건 전정이라든지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또 적엽이라든지 적화 이런 모든 것들, 또 봉지 씌우기 들어보셨죠? 네. 예, 주로 이제 배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보호도 되고 농약이라든지 이게 이제 과일에 묻는 것도 방지도 되고 중복 수정도 또 막아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전정은 개념 이해하시죠? 네. 전정은 우리 윤 학장님이
전공이시니까. 그 다음에 적심은 순지력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적심, 소위 순지력이는 원줄기나 원가지의 순을 잘라서 성장을 억제 및 격가지 발생을 유도하여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위로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격가지 발생을 유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물의 개화나 착과 꽃이 피는 거나 과일이 달리는 것, 착엽, 잎이 달리는 것을 조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안은 요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일명 눈따기 또는 겨순따기입니다. 이것은 겨울이 지난 작물에게 새 잎이나 새 줄기가 나오려고 할 때 필요하지 않은 눈을 손끝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따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포도, 토마토, 담배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자, 여기 작물로 보면 이 적심은 콩이 있지 않습니까? 콩이 지나치게 키가 크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잎이 한 6개, 7개 정도 나오면 그냥 그 소위 뭐라 그럽니까? 여기 정강이 쪽 정도로 크면 그냥 그 이상으로 못 나게 손톱으로 다 따줘 버립니다. 그것도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알아두세요. 관리기 말고 그 예초기 있죠. 예초기, 전기 예초기 쓰셔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막 거기 싫어하십니다. 오시는 분들 기름 막 하지 않습니까? 소리도 막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 예초기를 갖고 조용하게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혼자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습하실 때는 이렇게 딱딱 따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실습을. 그러면 따면은 어떻습니까? 옆에 처가가 이제 나오고 예, 성수 됩니다. 빨라지죠. 자, 그렇게 하시고 적엽은 잎을 따는 거라 말씀드렸죠. 통기를 잘 되게 하고 유위는 요렇게 가지를 요렇게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감나무 소위 감냉이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키가 10m 이렇게 자라고 뭐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거 딸 때 이렇게 하죠. 자, 짝대기가 길다는 거 들고 하늘 쳐다보고 좀 있으면 막 어떻습니까? 목이 아프고 떨어지면 뭐 맞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 비경제적이죠. 화목을 도모하는 데는 그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가지를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겁니다. 위에 건 다 잘라버리고 옆으로 이렇게 Y장이에요. 다 이렇게 하면은 관리하기가 편하다 이겁니다. 요 정도는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2그릇 정도는 있구나. 저 안쪽에 크게 키우고 있다. 교목 형태로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교목, 관목 반대입니다. 관목은 키가 작고 하는 거고. 어쨌든 그거 키 하나 보이 나중에 뭐 하늘 쳐다보다가 나중에 뭐 목 다치고 하더라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Y장으로 키를 2m 이내로 유인하겠다 가지를. 그게 이제 유인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그리고 이제 혹시 특수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키를 너무 안 키우고 이렇게 철사매고 유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쁘게. 그것도 다 유인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 적화 및 적과는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자, 번식, 종자 번식, 영양 번식 다 설명드렸죠? 자, 분주,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갑니다. 분주, 포기 나누기입니다. 그죠? 모주에서, 모주라고 하는 음미폭입니다. 음마폭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생하는 흡지를 옆에서 이제 가지가 난 것을 뿌리가 달린 채 분리해서 이식하는 방법인데, 요것은 주로 이제 석류가 많이 이용이 되죠. 땅나무, 머위, 아스파라거스, 토당기, 박하, 모시풀, 착약, 석류, 나무딸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 삼목. 삼목은 끝꽂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여기에 리스트가 거의 안 나와 있는데 거의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발근 촉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침지시켜 놓으시면 뿌리 잘 내립니다. 그래서 가지만 눈만 2-3개 정도 해서 짝짝 잘라서 이렇게 모래에 딱 담으시고 습도를 유지를 하시면은 잘 납니다.
그 다음 치목, 희무지라고 말씀드렸죠. 가지를 요렇게 해서 묻어 놓는 거. 예. 자, 요것은 이제, 요거 대량 정식이 좀 어렵겠죠. 그죠? 가지를 이렇게 휘어와서 하기 때문에 번식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 접목 설명드렸죠. 그죠? 자, 이겁니다. 접목은 두 식물체의 영양체를 형성층이 유착되도록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거 어제부터 계속 빌립니다. 좀 빌릴게요. 컵을 드릴까요? 네. 하나 더 주세요. 됐습니다. 네. 미안한데 불 좀 썼어요. 좀 들고 있었어요. 자, 여기 나와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카메라 촬영하고 있어요. 형성층이란 뭐냐 하면 밑에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호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박 재배하는데 아니면 감 재배하는데 밑에 있는 걸 뭐라 했습니까? 대목. 좋습니다. 위에는 접수라 했죠.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죠? 자, 이건 보여드리세요. 얘는 크고 얘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아니, 일단 잘랐습니다. 요 밑에 걸 비스듬하게 자릅니다. 옆으로. 요것도 비스듬하게 일단 했죠. 그래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한쪽만 맞춥니다. 요걸 형성층이라고 합니다. 약간 파랑색, 초록색을 띱니다. 파랑이 초록이가. 하여튼 그린, 초록색 띄는데 요것만 한쪽에 맞추고 비닐로 동여맵니다. 바람 또는 물 또는 충 이런 애들 못 들어가게끔 딱 매놓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딱 굳어져서 위에는 뭐 제대로 된 감이 달리고 위에는 수박이고 아래는 호박 또는 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뭐 위에는 수박도 달고 참외도 달고 하겠다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많이 됩니다. 밑에는 무고 위에는 배추도 됩니다. 예, 다 됩니다. 거의 됩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근데 종간에는 거의 되는데 속간에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종속 과목 과목에 분류를 할 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부라고 있습니다. 알뿌리. 요것은 지하부, 줄기, 뿌리 등이 비대해진 거죠. 요거는 마늘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인경은 마늘, 양파, 백합, 튤립, 수순하고 구경, 동그란 줄기란 얘기입니다. 요것은 글라디올러스하고 프레지어. 그 다음에 이제 괴근입니다. 어제 설명드렸죠?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다르다 했죠? 예. 고구마는 괴근이고, 그죠? 예. 감자는 괴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경은 땅 속이나 지 표면에 수평으로 자라는 줄기로 칸나, 대나무, 짠디, 수건, 아이리스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파종하는 거 다 했고 솎아주는 거 다 했고 번식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하는 것도 다 했고 개순 따는 것도 다 했고 그 다음 유인하는 것도 다 했고 수확하는 거. 이제 수확은 자 수확을 뭐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뭔데 이제 채소류는 주로 어떻습니까?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잎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 표면에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뿌리 채소는 뿌리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손으로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기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서양의 미국 같은데 기계가 장난이 아닙니다. 딸기 있죠, 딸기도 기계로 수확합니다. 처음 들으셨죠? 물론 그 딸기는 우리 다이렉트로 식용이 아니고 잼 만드는 가공용입니다. 기계가 폭이 이만큼 됩니다. 쫙 지나가 틀어 올립니다. 틀어 올리면서 쫙 컨테이너에 싣고 차에다가 그냥 바로 차가 따라갑니다. 바로 싣고 차가 다이렉트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바로 갑니다. 가면서 코너 돌면서 쭉 흘려 있습니다. 따라가면 막 이만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샌프란시스코
시장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기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 있죠? 얘기 나왔으니까 오디나무를 꼭 심으셔야 됩니다. 치유농업 하시면 왜 예? 뽕나무하고 오디나무 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보통 뽕나무를 하고 열매를 어디나 아, 이래 되면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감귤 하니까 뭐 분류하는데 하셨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들기는 뭐 기름 작물입니까? 엽초입니까? 두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용도별로 이용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뽕나무를 시간이 오가되었어요. 일단 갑니다. 뽕나무를 왜 심어야 되느냐 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누에는 다음 얘기고 너무 힘듭니다. 우선에 오디 따는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힐링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왜요? 왜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죠. 따죠. 일단 따 먹는다는 거.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따서. 먹으면서 아주 달거든요. 근데 손에 묻죠. 그 입에 묻죠. 같이 치다 보면 웃었죠. 예. 그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선 보면은 처음에 짜장면 먹으러 가라 하죠. 가지 말라. 아니, 가야 돼. 가야 친해집니다. 아니,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는 거 체험 하시죠. 그 다음 뽕잎 있죠. 뽕잎 장아찌도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도 끓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나중에 뭐 가공 쪽으로 가니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 체험 또 뽕잎 따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자. 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누에를 키우는데 누에가 얘가 색깔이 하얀색이 안 나오고 다른 색도 많이 있어요. 아니, 농촌진흥청이 그냥 진흥청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크도 어떻습니까? 색깔이 막 우리 한복이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예쁩니다. 염색하는 것도 있고 전년적으로 내추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실습을 했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가면 이게 이제 우리 실크라는 것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결합하면 요게 이제 염료가 물감이 잘 듭니다. 그래서 아주 색깔이 예쁘죠. 그것도 또 우리 진주가 명산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면 오늘 뭐 끝 못 납니다. 집에 가셔야 되니까요. 그죠? 자, 갑니다. 뽕나무를 꼭 심으셔야 됩니다. 다른 때 또 제가 드릴 말씀도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습 파종하는 건 이제 다 뭐 안 하셔도 되겠죠. 예, 나머지는 다 실습에 관한 내용이니까, 재배학 쪽에는 요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실습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질문,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예. 죄송한데 예전에 그 시골에